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거 오늘 경이라고 하는 글자죠. 경.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쇠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했느냐?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는 일을 하죠. 그죠? 뭐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바람이 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죠. 파도가 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구가 도는 것도 모든 것의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차이점과 그 다음에 구분했을 때의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쇠나 강철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강철이라든가 쇠 중에서도 둘을 놓고 봤을 때 강한 것이 있고 아니면 부드러운 것이 있죠. 쇠 중에서도 무거운 게 있을 것이고 가벼운 것이 있을 것이고, 쇠 중에서도 부드러운 게 있다라고 하면 보다 더 딱딱하고 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켓 같은 거라든가 우주선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만들잖아요. 우주선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료를 해서 연료를 연료를 태워 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그 온도가 대략 우주선 발사할 때 온도가 대략 한 3600도, 한 6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00도, 그죠? 근데 이것이 쇠가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쇠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이 대략 한 1500도 정도면은 500도에서 700도 정도, 이 정도 되면 쇠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특수광을 만들어서 3000도가 넘어도 녹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강철을 만들어야지만 우주선에 연료를 태웠을 때 그 온도를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 중에서도 1000도씨 1500도에 녹아버리는 것보다 녹는 점이 3000도 이상 가는 그런 쇠는 오히려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녹아버리는 금속 같은 경우는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금이냐 음금이냐 나누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강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러한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것을 그래서 경금인 양금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얼리 같은 거 있죠. 주얼리, 반지, 귀걸이, 각종 장신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경금이 투박하고 볼품없고 좀 좀 투박하고 녹슬어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 보석이라든가 주얼리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름다운 어떤 미적 감각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사람들, 특히 신금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변화라든가,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라든가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신금 일간인 사람들, 좀 외관에 좀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점이고요. 경금은 당달한 강철 무쇠와 같기 때문에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음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 그죠?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뻘겋게 달구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죠.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강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뭐 탱크도 만들 수 있고, 요즘은 배를 나무로 만들지 않고 다 그 철을, 특수 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라든가 그 전투할 수 있는 그 배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강철이 외국에 있는 강철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철소에서 만드는 강철이 특수강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격에도 잘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열 처리를 이렇게 잘 한다라고 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강철을 갖다가 열 처리를 해서 뭐 탱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정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단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한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뭘 할 수 있다?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없으면 그냥 무쇠 덩어리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를 봐가지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합니다. 물을 봐서 경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으로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서 설기하는 것보다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1차적인 용도, 가장 적합한 쓰임으로 쓰이는 것이고, 정화 없을 때 부득이하게 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부차적인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은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화를 쓰기보다는 신금은 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어차피 할 거니까 내일 또 이거는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12개월 중에서 12달이죠.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다 해서 금이 가장 왕한 금왕절이다. 즉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뭐라고 했어요? 포태법 12운성 제왕지라 그랬죠. 여러분들 포태법 12운성 가지고 하는 이유, 보는 이유는 뭐냐면 12운성은 뭘 보냐면 오행의 왕상휴수를 본다라고 했어요. 오행의 왕상휴 수를 보는 것이 바로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행의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12달 중에서 어느 달은,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금이 가장 왕하다라고 했지만, 이때 다시 또 왕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는 왕할 것이고요. 반대로 금이 왕할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6월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 또한 약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 원령마다 뭐 자월이나 축월, 이 원령마다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 이걸 갖다가 측정하는 측정 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지, 포태법 12운성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걸록이 있으면 뭐 남편덕이 있고 처덕이 있고, 이 12운성만 가지고는 그런 걸 볼 수 없고, 처덕이 있는지 자식덕이 있는지 제복 있는 것을 전체적인 사주 짜임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뭐 경금이 걸록을 얻으면 좋은 것이고 걸록을 얻지 못하면 나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일지도 걸록이 있어요. 경신, 요거 녹을 얻으면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경신일이고요. 월지도 월지도 신월, 금이 녹을 또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일지도 또 신이 있고요. 시지도 또 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연주도, 월주도, 일주도, 시주도 다 녹을 얻었으니까 이 사주는 좋은 걸까요? 아니요,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이게 종격으로서 예를 들어서 종격이라고 하는 특수격을
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좋은 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신년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일간 자체가 경이기 때문에 이 신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을경합금, 그러니까 경지신사 임목개미 갑신시가 되겠죠. 이렇게 갑신시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니까 신월이 됐을 때 병신합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여기도 또 병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일간 경금의 여기는 녹, 이것도 녹, 이것도 녹이고요. 다 네 개, 지지가 다 녹인데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 이건 종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종격이 되지 않죠. 그러면 왕금을 갖다가 이 경금 뭐예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화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 그죠? 그 다음에 병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병화 가지고 조우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병화하고 간목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재성도 관성도 어떻게 됩니까? 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주는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이기 때문에 12운성만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녹을 많이 얻으면 좋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 12운성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는 것이다? 오행의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것이 그 목적이지, 바른 데 유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왕하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토금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극왕해지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정관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금은 제왕지가 돼서 왕하지만, 이 6월은 화는 뭐가 됩니까? 화는 유의 이름이에요. 6월은 화의,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래서 화 자체는 매우 약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약한, 아무리 화극금에서 화금을 극제하고 억제한다 하더라도 화가 약하게 되면 왕한금을 단련할 수가 없죠. 이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00톤짜리 1톤짜리 예를 들어서 강철 있다라고 봤을 때 1,000톤짜리 강철을 갖다가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만큼 충분히 이 1,000톤, 1,000톤의 강철을 단련할 수 있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라이탑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라이탑 가지고 불을, 이 강철을 단련할 수 없죠. 그러면 그만큼 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즉 기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땔감이 있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단 한 가지,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지만은, 간목도 6월에 간목도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가 있어 가지고, 인사오 등에 뿌리가 있어서 정화가 좀 뿌리가 튼튼함을 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데, 왕한 자는 어떻게 돼요?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것에 비해서 경금은 칠살보다는 정관인 정화를 쓰는 것이 좋고요.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6월은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준다. 반드시 지지로 인사오 등의 정화가 뿌리를 얻거나 간목이 인목 같은 것에 뿌리를 얻어서 재성과 정관이 튼튼해지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해서 이 사주,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의 짜임, 즉 사주의 틀이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이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은 양금이 되겠고요. 월지는 금인데 이거는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양대 음인데 이렇게 되면 저걸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겁재라고 하는데, 사주에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겁재를 갖다가 양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양인. 그래서 양인격이 된다라고 보는데, 사주에 양인이 있다. 사주에 양인격이 된다. 이 일간 자체가 이 사주는 어떻게 된다?
왕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 자체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경금 입장에서 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중에 있는 양인이 신금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신금은 뭐예요? 양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양인의 그 강한 성질이 2배, 3배, 4배 이상 강해진다라고 보게 되겠고요. 양인이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뭐지? 그야말로 극왕한 사주. 이렇게 양인이 왕한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뭐예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거죠. 무력,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 국가에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왜군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면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파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아주 좋은 파워, 힘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자국민들을 지금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국민들을 학살하는 이러한 힘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백정이 날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그 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인데, 잘 통제하고 적절하게 중화를 이루게 되면 그 무시무시한 힘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힘을 갖다가 안 좋은 쪽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왕합니다. 더하여 양인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그 파워가 2배, 3배 더 이상 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화라고 하는 뿌리 있는 관성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시켜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도 단련하지만 양인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정화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어 줘야 되니까 뭐 여기에 유위에 간목이 있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인, 4, 5 등의 뿌리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 오늘 같은 명식은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 일간이 더욱 왕해져 있다.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토가 있어서 유축 회금하게 되면 이거는 경금이 왕한테 더욱더 왕해진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고요. 일지에도 진토를 가지고 이것도 또 괴강이라고 해서 또 험악하게 보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괴강이라서 험악할 수도 있지만 이 사주 자체는 진이 개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양인이 투출된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주가 더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토가 괴강이니까 이 사주가 그렇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일간 자체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다 토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것이 토금이었다, 이거는 뭘로 된다? 종혁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아쉽게도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화가 없으면 깔끔하게 종혁격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물론 생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화가 있어서 이거는 종격이 되더라도 파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제가 정화가 차라리 있으면 지지의 뿌리라도 튼튼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옥의 티가 되는 것이고요. 생시에서 차라리 정화를 생조해주는 쪽으로 가서 정화가 살아나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 정화가 살아나지 못하면 뭐예요? 일간이 왕한데 통제 장치가 망가진 거하고 똑같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가 300km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차가 100km, 200km, 300km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죠. 그죠? 자, 달리는 것은 양이면은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음이죠. 음양의 조화가 있어서 중화를 이뤄서 시속 0km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셀을 양이라고 하는 엑셀레이트를 밟아서 100을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로서 그걸 속도를 0으로 못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장난 거죠. 그죠? 중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그러한 스포츠카가 200km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병자시가 되게 되면 월간의 유금은 축하고 합을 했죠. 이렇게 유축 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긴 하지만 병화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수가 있어서 진하고 합을 하죠. 자진합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용신으로 뭘 취용할까요? 화를 취용할까요? 아니면 수를 취용해서 금의 어떤 기운을 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수를 용신으로 취해가지고 금의 기운을 설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의 관점에서는 일단 뿌리 없는 화라도 화를 용신으로 쓰고 울로가 어디로 가야 되냐, 대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여자로 태어나서 수운을 간다 그러면 화 자체가 더 약해지게 되고 일간 자체, 왕한 일간을 수를 생각하게 되면 수는 다시 관을 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병술신은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 원래 병화는 술의 술정정화 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술정정화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정화의 뿌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토곤만 왕해서 일간이 띵띵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축시 정화를 받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토는 금을 생할 뿐이고 정화 두 개,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아쉽고요. 정현씨 같은 경우에도 정화 정관 두 개가 있어서 뭔가 겉으로는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속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 이렇게 되면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정화가 그래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인중간목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무토 투출하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거는 다시 토가 금을 생하게 되고 또 무토는 비정한 생이죠. 마른 흙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금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그나마 약한 화가 어떻게 돼요? 토를 생하려고 하지 금을 갖다가 억제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기묘시 또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인기묘시 천간 무토기토 투출하면 좋지 못하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화를 봐서 정화가 오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임수 투출해서 임수가 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한다. 어떤 분들 임수하고 정하고 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격되어 있으면, 원격이라고 좀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되고 그래도 아무리 임수가 정화를 합할라 하더라도 수는 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수는 화를 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조금은 간사할 수도 있다. 이건 명리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고요. 개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써야 되는데 개수가 정화를 극하죠. 상관, 개수는 경금 입장에서 상관, 정화는 경금 입장에서 뭐예요? 정관, 상관, 경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금 자체가 너무 왕한 그런 상태에서 간목의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정화가 매우 미약하다. 역시나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진토, 축토, 신금 투출되어 있으면 하나의 금덩어리로 볼 수 있죠.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